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즘 철도계에서 핫한 기차 건강의 저자 배은성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갑자기 스타가 된 느낌입니다. 이런 책을 쓴 게 처음이어서 당연히 이런 행사도 처음이고요. 그렇지만 용거 씩씩하게 한번 행사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인데 지금 안내 자료를 보시면 주제가 전쟁과 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6.25가 지난 지 오래됐는데 전쟁과 철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7월 20일이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부터 69년 전에 윌리엄 딘 소장이 대전을 사수하다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행방불명이 되고 그 하루 전인 어제죠. 어제 7월 19일 날은 김대현 기원사님이 윌리엄 딘 소장을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특공대와 함께 30명이 함께 돌아가시는 그런 69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과 7월 20일을 같이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전쟁과 철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좀 재미없겠지만 제가 책을 읽어주는 남자가 좀 되보겠습니다. 이 글을 제가 좀 길지만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쟁과 철도. 전기기관이 발명된 후 폭발적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산업혁명 덕분이었다. 광산이나 공장에서 산업기계로 활용되던 전기기관은 철도와 만나 전기기관차로 재탄생했다. 산업혁명에 의해 대량 생산된 잉여 공산품은 판로가 필요했고 원자재 확보와 완성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해외 진출은 제국주의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철도는 자원과 상품, 노동자, 군대, 군수물자를 실현하려며 전쟁의 핵심 도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철도는 위세에 의해 놓이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침략과 수탈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아직도 일부 일본인들은 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를 근대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731 부대의 잔혹한 생체 실험이 의학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근본과 다를 바가 없다. 철도, 특히 군용철도 경의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옥과 논밭을 잃고 선산을 빼앗긴 농민, 강제무역에 시달리고 아들과 딸을 징용공장과 정신대에 내보낸 민초들은 철도가 미웠다. 철도운행 방해와 정거장 기물 파괴는 곧 독립운동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철도는 식민지 철도로서 반민족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감정과 멀어졌던 철도는 역설적으로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민중의 품으로 돌아왔다. 6.25 전쟁으로 인해 기관차 51%, 객차 50%, 화차 34%, 공장설비 27%, 전력설비 56%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3만 명 정도인 철도인 중 19,300여 명의 철도인들이 수송사령부에 배속돼 군무원의 신분으로 수송지원 업무에 참여했으며 그중 287명이 전사했다. 전쟁 상황이 진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철도는 수많은 피난민의 생명을 참화로부터 구해냈고 병력과 물자 수송을 통해 나라를 지켜냈다. 목숨을 바쳐 철도를 지켜낸 많은 철도 영웅 중에서 김대현 기관사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미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인 MSN은 2011년 현충일을 맞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명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6명의 영웅 중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도 있었지만 우리 철도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윌리엄 F. 딘 소장의 이름도 있었다. 딘 소장. 그는 6.25 당시 미 제24단 사단장으로서 중부전선을 방어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한창 전투가 진행되던 1950년 7월 19일 대전 시내에 고립되어 있는 그를 구해내기 위한 특공 작전이 펼쳐졌다. 30명의 미군과 3명의 기관차 승무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는 아직 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경부선 이원역에서 김재현 기관사가 보는 미카형 전기기관차와 탄수차에 나타나고 대전역을 향해 출발했다. 저녁 6시경이었다. 대전시 외곽은 이미 적군에게 넘어간 상황. 결사대는 대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관총과 수리탄 공격을 당해 27명이 생명을 잃었다. 물탱크마저 구멍나 기관차가 출력을 내지 못하자 서둘러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대전역을 떠나 남쪽으로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르는 전기기관차를 향해 적군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오직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결국 귀로에 미군 결사대 2명이 더 전사하고 김재현 기관사 또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보조 기관조사 현재영 씨도 총격을 입고 쓰러졌고 본무 기관조사 황남호 씨에 의해 위카는 미군 야전병원이 있는 옥천역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결사대 33명 중 30명이 전사하고 미군 1명과 승무원 2명만 겨우 살아남은 것이다. 1962년 집중포화를 받았던 대전 세천 사이 경부선 선로변에는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순직비가 세워지고 1983년에는 철도인으로는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 장교묘역에 안장됐다. 이 정도였다. 일반에 알려졌던 이야기는. 전쟁 때 대전 지역의 한 기관사가 미군 장성을 구출하러 특명을 받고 나갔다가 실패하여 27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았고 정작 그분이 목숨 바쳐 구하고자 했던 파란 눈의 장성은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정전 후 본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마쳤다는 이야기. 경기도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에는 1985년 6월 2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정일원 당시 3군 총사령관의 회고가 전시되어 있다. 딘 소장 대전 전투서 실종. 이란 제목의 이 기사에는 대전에 도착한 당시 미8군 워커 사령관과 정일원 사령관에게 딘 소장이 대전 사수의 뜻을 밝히는 장면이 나온다. 도저히 싸움이 들지 않는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영동으로의 철수 계획을 알려주는 워커 사령관에게 딘 소장은 제1기병사단이 도착할 7월 20일까지 버텨보겠노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7월 19일에 이어 20일 당일에도 새벽부터 3.5인치 가죽파포로 적군의 탱크에 맞서다가 저녁 5시 반경 끝내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약동강 전선에서의 최후의 반격을 위한 시간 벌기 지연작전에 온몸을 던진 것이었다. 필자에게는 김재현 기관사님의 전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 하나는 전사일에 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공식 전쟁사에서는 윌리엄 딘 소장의 행방불명일을 1950년 7월 20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딘 소장 구출 작전에 참여했던 김재현 기관사는 그 전날인 7월 19일 전사한 것으로 기념하고 있으니 어디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꺼림칙했다. 또 하나는 당시 작전에 이용됐던 기관차 번호에 대한 것이었다. 지금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위카3 129 전기기관차가 전시되어 있다.
김재현 기관사님이 적진에 끌고 갔다고 알려져 있는 증기기관차에 객차 2량을 연결해 호국철도 기념관을 조성한 것이다. 그런데 예전 기록물 중에는 기관차가 미카3 219였다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 번호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김재현 기관사님이 타셨다는 이유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2019년 2월 어느 날 필자는 딘 소장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분이 생전에 회고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국의 자료관을 통해 원본을 입수하게 되었다. 장군이 전역하기 전인 1954년에 발표된 회고록에는 1950년 7월 19일 그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당시 장군은 지휘소를 영동에 차려놓고 정작 본인은 대전 시내 중심에 충남도청을 근거지로 삼아 지연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당일 16시 지휘소에 명령을 내리는데 대전역에 묶여있는 10량의 보급품 마차를 영동으로 끌고 갈 기관차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에 의해 33명의 결사대가 기관차에 탄수차만 연결한 채 대전역으로 출발했던 것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병력과 차량이 큰 피해를 입는 바람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딘 소장은 지휘소에 기관차를 다시 보낼 것을 명령했지만 나라님이 저물고 전세가 급박하게 전개돼 결사대는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만다. 이것으로 날짜에 대한 의문은 풀어졌다. 7월 19일 딘 소장과 영동의 지휘소 간 통신 상태는 문제가 없었고 결사대가 조직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사단장 구출이 아닌 유계화차 10량에 실린 보급품 후송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당시 철도 군사수송 담당관이었던 유기남 철도참전 유공자의 회장은 매우 의미 있는 증언을 남겼다. 7월 19일 당시 유 회장은 미군의 요청에 의해 대전역에서의 마지막 철수열차를 대기해 놓고 있었는데 적군의 탱크가 철도 쪽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딘 소장이 나타나지 않자 헌병장교의 명령에 따라 옥천까지 철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옥천에 도착하니 미군 대위가 사단장과 함께 철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했고 사실은 제가 책에는 납득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굉장히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철수열차에 사단장을 모시고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딘 소장을 구하기 위해 특공대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특공대를 태우고 사지로 가는 작전에 지원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김재현 기관사였다는 것이다.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전쟁 영웅 딘 소장은 중심가에서 적 탱크에 맞서 싸우면서도 대전역 군내에 남아있는 중요한 보급품이 적군의 손에 들어갈까 염려되어 기관차를 보낼 것을 명령했고 후방의 지휘소에서는 시시각각 조여드는 적군의 압박으로부터 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것이다. 전쟁사는 작전의 목적이 보급품 후송이었다고 적고 있지만 결사대는 보급품 못지않게 딘 소장을 구해내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기관차 번호는 미카3 219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1953년에 교통부에서 발간한 한국교통동란기와 1983년에 기록된 황러모 씨와 현재영 씨의 진술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219가 120% 둔갑하게 된 것은 신문에 잘못 실린 기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닐까 싶다. 1950년 7월 19일 우리는 전투에 졌다. 그 다음 날엔 대전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하지만 딘 소장의 그 지연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낙동강 전투를 잇게 했고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졌다. 자, 저기까지가 책의 본문입니다. 아직 이 부분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제가 이제 읽어드린 것을 가지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는 1950년 7월 19일과 7월 20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될 때까지 1129일간 전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인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50년 7월 19일 이날은 수요일이었고 비 오고 흐렸다고 합니다. 전쟁 25일 차입니다. 그날 북한군은 대전은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대전을 우회해서 전라도 땅인 이리, 경북 영도까지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해군은 동해안에서 북한군 포격 군사시설을 포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1950년 7월 20일 목요일 이날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전쟁 26일 차입니다. 이날 가장 큰 기록은 역시 대전을 상실했다, 대전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함락되면서 24사단장 딘 소장이 실종됐다라는 겁니다. 이날 잊지 못할 것은 뭐가 있냐면 김일성이 이날 독전을 했다는 겁니다. 독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독려했다는 것이죠. 그날 명령을 내리기를 8.15까지 부산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독전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7월 20일입니다. 바로 오늘이 7월 20일입니다. 69년 전 일입니다. 자, 이 뒷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기승전결 이런 얘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윌리엄 딘 소장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